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최근 6.17 대출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집 사는 게 아예 막혀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도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알려드릴 대출은 바로 보금자리론 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보실까요?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으로는 본인 또는 부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구입 용도에 따라서 일시적인 2주택을 허용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 및 투기가열 지구에 있는 곳이라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가능하시고요. 기타 지역일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간 내 처분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이 즉각 회수가 되고요.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 나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미혼이라면 본인만 가능하고요. 자녀 없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으로 8,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연소득이 8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2명일 경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일 경우 연소득이 최대 1억 이하이신 분들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를 잡으려는 집이 6억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몇 평을 살 건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85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33평에서 34평까지 가능하고요.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이하로 면적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이 있는지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대출 실행일 후 매 3년마다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지도 대출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이용 중이시던 분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어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주택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려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여야 가능할까요? 주택 시세가 6억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KB 시세, 이 두 기관의 시세 조회 중에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담보로 주택 시세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KB 시세와 매매 계약서 기준 중 이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금이 산정이 되고 KB 시세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계약서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세 기준이 되는 날짜는 대출을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즉 대출 승인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접수했을 때 집값이 5억이었는데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대출 승인일 시자의 시세가 6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금자리론 대출로는 실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집값이 7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6억이면 4억 2천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금액이 높게 나오더라도 최고 받아가실 수 있는 금액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LTV를 알아보실까요?
LTV란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TV는 아파트일 경우 70%,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10%를 차감한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은 60%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대로 70%까지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이 연소득 이하라면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5억 이하다라고 하면 이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신용 등급이 좀 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8등급에서 9등급이거나 또 인정소득 활용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확실하지만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소득을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60%까지 LTV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금리가 매우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2% 초반에서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기간은 최대 3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대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가구, 다문화, 다자녀, 신혼가구는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0.1%가 반대로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금리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정해 보셔야 금리가 나오는데요. 고정금리니까 최대한 빠뜨리는 거 없이 우대 받으실 거는 다 받으시는 게 좋겠죠. 대출 상환 방식은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원금 균등,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만 40세 미만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방식은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오래 살진 않을 거야 라고 한다거나 나 앞으로 소득이 점점 늘어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난 그게 아니라 나이도 안 돼 라고 하시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죠. 원금 균등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한데 이자는 이 대출 잔액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초반에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부담하시는 게 많아지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대출을 받았는데도 소득이 좀 높은 편이야 라고 하시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난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 건 아니야 라고 하시고 또는 대출을 그렇게 오래 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론을 받게 되면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3개월 이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요. 1년 이상 실거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 후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입세대 열람원을 가져오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여러분들이 회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회수를 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이나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으시다면 0.1% 저렴한 아낌이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시고요. 안심주머니의 할인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비대면으로 혼자 신청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어렵진 않고요. 정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실 때 한 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가족분들 중에서 한번 부탁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서류도 굳이 보낼 필요가 없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 파일을 올리시면 가능합니다. 구입 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최종 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보다 너무 앞당겨서 대출 신청을 해서 오히려 대출 승인이 너무 빨리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아예 못 받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